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반짝반짝 소근소근 전용의 브이로그입니다. 오늘은요, 단풍처럼 나이 들기 꿀팁 10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한 거, 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면서 느낀 거, 동시에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 팁입니다.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시인이 있는데, 이분이 이제 일은 한 서너 이 정도 되셨어요. 굉장히 유명하시고,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분을 손짓해서 초청도 하고 아주 잘 나가고 계세요. 근데 저한테 어느 날 이러시는 거예요. 전유옥 씨, 나이 들어가는 건 참 참혹한 일이야. 저는 깜짝 놀랐죠. 아니, 이렇게 훌륭한 분이 무슨 참혹함을 이야기하실까? 그래서 제가 저는 선생님이 그런 생각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. 어떤 점이 참혹하냐? 이러는데,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그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참 참혹하다. 듣고 보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, 나이 먹어가면서, 즉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죠.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서 내가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는, 그야말로 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. 일본에서는 치매를 말하자면 치매가 걸린다는 걸 그 인지증 이렇게 얘기해요. 정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그 증세다, 그 인지를 못하는 증세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, 그런 점에서 나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참혹한 일일까?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왜 그러냐? 제 주변에 너무나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분이 많거든요. 그리고 저는 나이 들은 분들, 특히 여성들하고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해요.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고 경이롭고 너무나 멋진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봄날에 피는 그 화려한 벚꽃도 참 아름답지만 그거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가을날의 단풍이라고요. 빨갛고 노랗고 그 단풍에 그 은은하게 들어가면서 자기 몸을 그 수많은 태양과 비바람 속에서 꿋꿋이 지키면서 그 찬란한 단풍을 보세요. 진짜 눈이 부시면 저는 단풍을 볼 때 부신다,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요, 우리가요, 나이 드는 것이 참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단풍처럼 나이 들 수 있을까?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10가지 팁을 제가 마련했어요. 첫 번째는 뭐냐? 내 베프는 바로 나 자신이다. 나는 왜 친구가 없어? 나이 들으니까 친구도 굉장히 멀어지는 것 같고, 이런 이야기를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다 자기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, 저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. 저의 베스트 프렌드는 바로 접니다.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도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 스스로에게 말 걸기를 했다는 거야. 했다는 겁니다. 오프라, 너 힘들지 않니? 너 지금 울고 싶지? 토닥토닥토닥. 저는 사실은요, 제 자신도 굉장히 힘든 때가 많습니다. 정말 너 너무 서글프다, 불쌍하다, 오늘 너 정말 서러운 일을 당했구나, 이럴 때 이제 침대에서 잘 때 제가 이렇게 침대를 토닥토닥 하면서, 그래, 괜찮을 거야, 제 몸을 제가 토닥하는 심정으로 침대를 토닥토닥 하면서, 괜찮아, 내일은 분명히 더 좋아지고 얼마 뒤에는 진짜 너무나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. 저를 그렇게 응원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친구, 베프는 뭐겠어요?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언제나 편이 돼주는 사람이죠. 바로 나의 최고의 베프는 바로 내 자신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 스스로를 위로를 합니다. 두 번째는 혼자서 잘 놀자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인데, 어떤 때는 내가 더 나이가 지금보다 들었어도 그럴까 하는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. 왜 그러냐? 저한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. 첫째, 책 읽는 거. 두 번째, 음악 듣는 거. 세 번째, 요리하는 거. 또 네 번째, 운동하는 거. 그러니까 이 4가지만 해도요, 진짜 차고 넘쳐요. 그 다음에 시간이 언제나 모자라고. 그래서 저 혼자서 이렇게 잘 놀 수가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아끼게 되는 거예요.
결국 이건 뭐냐? 자기가 노후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라는 벗을 만드는 거죠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. 이걸 하면 혼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수 있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아낌없이 주자. 저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언제나 밥값을 내요. 그 사람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재산이 많아도 그래요. 왜 그러냐? 저는 어느 정도 인생에 있어서 이 대충 정리가 되고 앞으로 돈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하지만 저 친구는 지금 돈을 번다 하더라도 뭐 재산이 저보다 없을 수도 있고 뭐 집이 전세에 사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다면 제가 이렇게 밥값 내줄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낌없이 이왕 줄 거 주자. 제 이 내과 의사인 친구도요.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서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. 빼앗기는 것과 베푸는 거는 순간이다. 이래서 이왕이면 베풀자.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베푸는 데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네 번째는 웃으면서 움직이자. 운동 열심히 해요. 그리고 이 움직이고 두 다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. 서 있는 거. 걸어가는 거. 우리가 호모 이렉투스라는 말. 서 있을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벽하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. 이 목욕하고 이럴 때는 꼭 이렇게 손도 계속 돌리고 그 목욕탕에 있는 순간에도 다리도 꼭 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이래서 한 50번쯤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온몸을 유연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. 웃으면서 움직이자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두 번은 없다. 이 두 번은 없다는 뭐냐면요. 제가 아주 그 존경했던 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 화제의 인물로 알겠지만 홍상수 이 감독의 어머님이었던 전옥숙 여사.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논쟁적인 인물이긴 한데 정말 이분한테는 하나 배울 점이 있었어요. 뭐였냐? 야 전녁 뭐 오늘 저녁 먹자 할 때 선생님 저 오늘 일이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. 왜 시간 좀 맞춰보지. 다음 주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시간 빼가지고 이렇게 만나. 이 사람 너무너무 흥미있고 뭐 네가 만나면 좋은 사람이야. 이럴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게 없어요. 선생님 저 안 돼요. 그럼 오케이 이거예요. 저는 그게 너무 편했어요. 못 가는 건 못 가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는 누가 시간 대화할 때 안 된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. 그게 참 나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저분은 산뜻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팁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간과 아부는 한 끗 차이다. 제프리 페퍼라고 제가 이 권력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, 권력의 기술. 제가 그 책 참 이렇게 별거 없지만 읽고 나면은 이런 거구나 하고 남는 게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느냐.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라. 그게 아부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바로 아부의 최고의 이 역할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, 이왕이면 자기 친구들, 자기보다 연배가 위건 아래건 간에 굳이 아부라고 할 것 없이 그랬구나. 그래 너 잘했어. 너 멋있어. 어쩜 그렇게 멋진 말을 하니?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. 이거는 뭐냐? 그 사람에게 일종의 용기를 주고 윤활자가 될 수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저는 공간과 아부를 되도록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뭐 뒤통수 치는 아부는 절대로 안 하고요. 자, 7번째. 돈으로 해결한다. 이거는 굉장히 나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겁니다. 저는 제 노후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늘 저는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노후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죠. 저는 그럴 때는 제 아들한테 오라 가라 병원에 데려가 달라 뭐 이러지 않을 거예요. 저는 알바를 구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, 또 어디에 운전을 해서 가기에 나이가 들어서 너무 힘들다. 이런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나 어디 가는데 거기 네가 좀 태워다 달라. 안 할 거예요. 네 팔은 네가 흔들고 내 발은 내가 간다. 저는 그겁니다. 그럴 때 저는 돈을 이렇게 좀 쓰더라도 뭐 택시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택시를 아예 전세를 몇 시간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사를 뭐 대리운전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든지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한다. 정으로 저는 구걸하지 않겠다. 이거는 제가 굉장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. 왜? 제 아들에게 그렇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. 8번째.
디지털과 기계를 가까이 한다. 요즘 제가 맥도날드라든가 뭐 노브랜드 버거 이런 데 이제 가끔 가거든요. 그럴 때 저는요, 일부러 패널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. 왜? 조금이라도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. 또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여러분이 그런 거는 주변에 있는 뭐 젊은 친구나 이렇게 많이 해보고 내 식으로 그걸 소화를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은 결국 기계하고 가게 될 거예요. 저는 제 노후를 어떻게 상상을 하냐. 로봇하고 같이 살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로봇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그 로봇 이름을 뭐 진이라든가 알렉스라든가 이런 여성 이름 말고 제가 뭐 좋아하는 남자 이름으로 할 수 있겠죠. 스튜어트, 뭐 제임스 뭐 이러면서 오늘 날씨 어때? 뭐 이러면은 네?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 인생은 끝날 것 같아요. 하지만 아주 지적인 로봇하고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자. 기계를 사랑하고 디지털과 함께 간다. 이런 아주 준비와 그 다음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9번째는 거리를 둔다. 피부치라도 가족이라도 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저는 거리를 둡니다. 제 젊은 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.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한테는 저라는 베프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에 너무나 이 한 치의 틈도 없이 가까이 있으면 제가 숨이 막혀요. 근데 상대는 어떻겠어요? 그렇기 때문에 늘 틈을 둔다는 거. 가족하고도. 그리고 뭐 후배나 친구하고도 너무너무 좋지만 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만납니다. 특히 날짜도요. 오늘도 제가 일요일에도요. 전화 걸어서 만나고 싶은 친구도 있었어요.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를 월요일에 만났더라고요. 그럼 너무 간격이 짧아.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한 일주일쯤 후에 내가 연락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간격을 두면은 그 관계가 건강하고 그 관계가 나름대로 더 단단해진다. 이게 제가 인생에서 느낀 거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풍처럼 나이 드는 마지막 꿀팁. 이건 설명할 필요 없어요. 알아서 내가 잘 산다.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산다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나이 들었을 때,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아들이 엄마 괜찮아, 오늘 어디 아프지 않아? 이러면서 의례적으로 전화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. 너는 너, 나는 나. 우리 엄마는 잘 살고 있을 거야. 우리 엄마는 이 순간에도 영양가 있는 거 잘 먹고 친구들 만나고 우리 엄마는 산책 막 열심히 하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이러면서 신나게 살고 있을 거야. 우리 엄마는 알아서 잘 살아. 이게 제가 아들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자산이고 저에 대한 말하자면은 믿음이에요. 우리 엄마는 알아서 잘 산다. 꼭 그렇게 돼야 되겠죠? 여러분, 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내일 월요일에는요. 네, 11시에 여옥대첩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